강호를 돌아다니려면 배부터 채우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간판 요리는 차라리 복숭아 자두 갈비조림으로 정하는 건 어때? 그럼 됐어. 정말 아쉽네. 등단만 하면 누구나 대협의 기세를 내보일 수 있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경계를 풀어야만 진심과 본성이 드러날 거야. 장로들은 집에 돌아가서 손주들을 돌볼 때가 됐지만 여전히 유능하고 노련하니 이런 계획을 꾸몄을 거야. 즐겁게 놀면서 여비를 번다고 생각하자. 지금 우리는 연극을 잘 펼치기만 하면 돼. 점주, 연말이 다가오는데 새해 저녁 요리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어떨까? 소환도도 나쁘지 않아. 매화의 색을 다 칠하면 봄이 올 테니까. 초목이 무성하면 사방의 협객들을 맞이하기에 딱 좋고. 어이구, 이게 누구야? 성은 청년 아니신가? 우리 애가 며칠 전에 나무에 오르다 떨어졌는데 자네가 재빨리 받아준 덕분에 큰일 면했지 뭐야? 별거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둘 거 없어. 젊은이, 꽤 오랜만에 보는구려. 할머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약초 장사는 잘 되시고요? 그럼 잘 되고 말고. 네 덕분에 약초 바구니를 찾았어. 그 안에는 겨울을 버틸 귀한 약초가 들어있었거든. 점주? 뭐 하는 거야?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해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늘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기습 공격? 이런 수법은 누구한테 배웠어?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건 적대 관계를 우호 관계로 바꾸는 건데. 잘 골랐네. 피리 만들기에 딱 좋겠어. 작은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그 속의 요령을 알아야 해. 내가 볼 때 피리를 만드는 것과 절세 무공을 수련하는 것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아. 왜?
뭘 보고 있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 초승달인데. 몰랐네. 사매에게 이런 시적인 면이 있었다니. 그런데 나도 비슷하게 느끼는 바가 있어. 어디를 가든 고개를 들면 밝은 달이 함께하지. 달이 차고 기우는 걸 같이 보는 사람은 드물어. 그녀가 곁에 있으니 어느 곳이든 아름다운 달빛이 있는 것뿐이야. 이곳의 점주가 누구요? 강우에는 돈으로 재앙을 면한다는 규율이 있죠. 우리 철조방은 매달 2할의 이익만 받고 부뚜막 불이 꺼질 새도 없을 정도로 번창하실 것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체면을 봐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죠. 네 간법은 너 람성문 사람이냐? 겁먹을 필요 없어. 바깥에 우리 형제 30명이 매복해 있다. 오늘은 파리 한 마리조차 나가지 못할 테다. 점주, 내가 사왔어. 거위 형, 화내지 마. 그냥 잠깐 같이 움직인 것뿐이잖아. 깃털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어. 넌 또 누구야? 얼굴이 낯이 익은데 이름을 대라! 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점소이입니다. 식사하러 오신 손님이라면 저희 가게에서 정성껏 대접하겠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막아서서 장사를 방해한다면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겠죠. 점주, 손실은 다 계산했지? 내 100년 전통의 나무문도 잊지 말고 계산에 포함해줘. 저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100년은 거뜬히 버텼을 거야. 강호 사람들이 모두 운소에 모이니 혼란한 틈을 타서 한 몫을 보려는 족속들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며칠 전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철조방이 힘 좀 쓴다고 거리를 마음대로 휘젓는다 하더군. 오늘 마침 그 녀석들이 삼킨 원금을 이자와 함께 토해내게 하면 되겠어.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 해. 지나가던 협객이 이걸 보면 솜씨를 발휘해보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릴 거야. 난 어떤 도전자라도 모두 받아들일게. 만약 그들이 이긴다면 가게에 들어와 기분 좋게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지더라도 술을 빌려 근심을 달랠 수 있을 거야. 어느 쪽이든 장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지. 정말 나한테 가슴으로 돌깨기를 시키려는 거야?
문파를 떠난 뒤로 난 너에게 있어 유일한 친사형인데. 사람이 많으니 흩어지지 않게 조심해. 눈속임이었네. 뭐해, 갓 보노라. 이따가 물건 사러 가야 한다고 했지? 난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이따가 올게. 한번 불어봐. 만약에 널 위해 공연을 보여준다면 난 이런 걸 더 배우고 싶어. 네 시선이 온전히 나에게 고정되고 놀라서 눈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말이야. 보아하니 어깨 너머로 몰래 배운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이 묘기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순순히 협조해줄 동료를 찾는 거지. 아까 좁쌀을 주면서 이 비둘기들이랑 미리 얘기를 끝냈어. 우리 모두가 제일 좋아하는 점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유일무이한 깜짝 선물을 주자고 말이야. 융화 몇 송이 사지 않으실래요? 내년에는 모든 일이 뜻대로 순조롭게 풀릴 거예요. 이건 색이 생기가 넘쳐서 너한테 잘 어울리고, 이건 차분하면서도 우아해서 너한테 잘 어울리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전부 여긴 사람이 많으니 저들을 다른 쪽으로 유인하자. 붙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추적해온 것일 테니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지. 시간은 금인법,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안 돼요. 생략하지 마세요. 오해예요, 사형. 우린 두 분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잡는 데 쓰는 마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건 그냥 묘의 고리걸기 놀이에서 사장님이 저희한테 경품을 담아주시는데 쓴 거예요. 경품은 들고 다니긴 좀 번거롭길래 그냥 다 나눠드린 거고요. 저희가 어디 자격이 되나요? 그냥 이 기회에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좀 쌓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추격병도 아니고 대회에 출전하러 온 것도 아니다라. 그렇다면 옛 동문에게 미리 새해 인사라도 하러 온 건가?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주인의 도리를 다해야지. 주점에는 따뜻한 술과 맛있는 안주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밤만큼은 모든 원한과 은혜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만 풀도록 하자고. 왜 그렇게 넋놓고 보고 있어?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으니
함께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고 헤어진 뒤에는 서로의 안녕을 기원할 수밖에. 지금 네가 걷는 길은 네 진심에서 비롯된 거야? 그럼 우리는 스스로가 선택한 동행자이니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설령 세상 일이 무상하여 잠시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길이 다를지라도 같은 목적지에 이를 거야. 큰일 났어. 내가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못 찾으면 앞으로 밥도 차도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 참해, 날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새해 축하 선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네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찾았어? 네가 당장은 찾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볼까? 손. 그날 밤 배에서 네가 나한테 달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늘의 달과 물속의 달은 딸 수 없더라고. 하지만 널 실망하게 할 수는 없었어. 장로님한테 듣기로는 그 절경의 깊숙한 곳에는 추운 동굴이 하나 있는데 월영 침벽이라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풍경이 있대. 이 구슬이 우리를 위해 앞길을 밝혀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곳을 찾으면 이걸로 동굴 안에 가득한 달빛을 담을 수 있어. 지난날에 우리는 황야의 별을 샜고 남쪽 변경의 구름 바다를 보았지. 손을 맞잡고 설산, 사막, 창해를 지났고 난 너와 함께 겪은 모든 이야기를 기억해. 분명 이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데도 출발을 앞두면 난 어김없이 기대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한 해에 우리는 더 많은 여정을 떠날 거야. 우리가 함께 있는 한 강호 어디에 있든 언제나 밝은 달이 평탄한 길을 비춰줄 거야. 언제 배추에게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지어준 거야? 곧 새해잖아. 류 사장이 운소의 친척을 보러 오면서 용이도 살 좀 붙일 겸 같이 데려왔어. 어떻게 나보다 너한테 더 살갑게 굴지? 설마 타고나기를 토끼가 좋아하는 체질로 태어났나? 관측이야 당연히 했지. 단지 내 해석 방식은 다른 풍수사들과는 달라서
독자적인 일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 못 믿겠어? 그럼 날 따라서 고개를 들어봐. 내가 설명해 줄게.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새로 나타난 저 별이야. 가장 밝게 빛나는 저 객성. 저 별은 어딘가에 머물지 않고 궤적을 예측할 수 없어. 별들 사이의 나그네처럼 하늘의 끝에서 떠돌다 왔지. 오늘 밤 경사로운 구름이 나타난 건 길조야. 드디어 그 별이 머물 곳을 찾았다는 뜻이지. 네 눈에 떨어진 순간 그는 멈춰서기로 결심했어. 검도 내려놓지 않았네. 혹시 술 기운을 빌려 나와 무예를 겨루려는 건 아니겠지? 손에 든 검으로는 겨룰 수 없어도 술잔 속의 검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짝. 다 샜어? 짝수니까 네가 마셔야 해. 응? 그럭저럭. 속임수를 쓴 건 모두 장부에 적어뒀으니까 다음에 네가 꼭 갚게 해줄게. 허나 이 술은 특별히 네 추위를 쫓으려고 준비한 거니까 전부 내가 마실 순 없지. 몸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 추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젠 술도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역시 이 방법이 좋네. 손난로나 따뜻한 술보다 더 효과가 좋아. 매화는 못 찾았지만 내가 먼저 어지럽게 만드는 꽃은 찾았어. 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경공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내가 한 수 더 가르쳐줄까? 이렇게 하면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면서 눈을 밟는 힘도 아낄 수 있어. 그리고 네 해안을 빌려 높은 곳을 둘러볼 수도 있지. 오늘 밤 달빛도 특별히 우리를 비춰주는 것 같네.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사매의 두 손은 정말 많이 발전했어. 주점을 운영할 수 있고 매화가지도 딸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넌 더 많은 평범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하나는 잊지 마. 남은 한 손은 계속 나를 잡고 있어야 해.
날 못 찾아서 마음이 급해졌어? 일부러 너랑 한 쌍이 되는 걸로 골랐어. 3회가 대신 달아줄래? 새해 금방울을 걸어 사악함을 물리치고 재물을 불러보시오. 이 보살핌에는 분명 네 공도 빼놓을 수 없어.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방울도 내가 매줘야 할 것 같아. 당연하지. 함께 산과 바다를 유람하기로 했으니 이 방울 2개가 우릴 연결해주는 증표가 될 거야. 함께하는 여정에서는 오늘 밤처럼 예기치 않게 흩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네가 또 나를 찾지 못하면 네 몸에 달린 방울을 흔들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른 방울 소리가 들리면 내가 널 찾았다는 뜻이야.